여러분은 평범한 경비원이 대한민국 최고의 대기업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 상상할 수 있습니까?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시작된 사건은 저를 거대한 음모 속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숨겨진 진실, 전 회장의 죽음 뒤의 충격적인 이야기, 그리고 제가 목격한 어둠의 실체는 무엇일까요? 제 선택과 행동이 모든 것을 바꿨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세요. 분명히 예상치 못한 진실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김섬준입니다. 올해 35살로 서울 서쪽 용산에 있는 작은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제 삶은 단조롭고 때로는 지루하기까지 하지만 지금의 제 모습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저는 강한그룹이라는 한국에서 손꼽히는 대기업에서 경비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직업은 아니지만 안정적인 수입을 제공해주고 무엇보다도 이 회사에서 일하는 것이 저만의 작은 자부심입니다. 출근하면 먼저 CCTV 시스템을 점검하고 1층 로비와 전문 주거를 순찰합니다. 출입구가 잘 작동하는지, 카드 리더기가 정상인지, 청소 직원들이 안전하게 일하고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런 자잘한 일들은 제 업무의 일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는 지루하게 느껴질 수 있겠지만 저는 군대에서 배운 규칙적인 생활 방식 덕분에 이러한 안정적인 일상이 익숙하고 오히려 소중합니다. 강지호 회장은 강한그룹 직원들이 모두 존경하는 특별한 인물입니다. 그는 55세 정도로 항상 맞춤 정장을 입고 완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반정하게 빗어 넘긴 머리카락과 날카로운 눈빛은 그가 이끄는 리더십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그는 매일 아침 시간을 어기지 않고 검은색 제네시스 G90에서 내립니다. 전용 운전기사가 차문을 열어주면 그는 서류 가방을 손에 들고 차분하게 내립니다. 그의 걸음걸이에서는 결단력과 리더십이 느껴져 주변 사람들을 압도합니다. 강 회장은 권위와 부를 모두 갖췄지만 직원들에게 다정한 편은 아닙니다. 엘리베이터에서 그의 시선을 피할 수 있다면 행운이라고 할 정도로 그는 웃는 일이 드물고 엄격한 리더십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가을의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날씨 속에서 1층 전문 앞에서 출근하는 직원들에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주변은 평소처럼 고요했고 낙엽 소리가 간간히 들릴 뿐이었습니다. 오전 7시쯤 검은색 제네시스가 정문에 멈췄습니다. 저는 곧바로 자세를 바로 하고 간 회장님께 인사를 드렸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그는 차에서 내려 로비 쪽으로 걸어오셨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뭔가 조금 달랐습니다. 걸음걸이가 느렸고 얼굴이 평소보다 창백해 보였습니다. 제가 추가로 인사를 드리려던 순간 회장님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가슴을 움켜잡으며 회전문 앞에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회장님, 저는 소리치며 달려갔습니다. 순식간에 조용했던 로비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당황한 채로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군 복무 시절 응급처치 훈련을 받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두려워할 시간이 없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회장님 옆에 무릎을 꿇고 숨결과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누군가 구급차를 불러주세요. 저는 소리쳤고 주위를 둘러보며 주변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강지호 회장님이 대리석 바닥 위에 쓰러져 계신 것을 보자마자 저는 달려갔습니다. 회장님은 가슴을 움켜쥔 채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눈을 감고 계셨습니다. 이마에 맺힌 땀방울과 흐트러진 호흡을 보는 순간 이것이 생사를 가르는 긴급한 상황임을 직감했습니다. 저는 곧바로 회장님 옆에 무릎을 꿇고 호흡을 확인했습니다. 그의 숨소리는 약하고 불규칙했습니다. 군 복무 시절 응급처치 훈련에서 배운 기억이 본능처럼 떠올랐습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며 차분해지려 애썼습니다. 회장님, 제 목소리 들리십니까? 깊게 숨을 쉬어보세요.
라고 외쳤지만 아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보며 소리쳤습니다. 누군가 구급차를 좀 불러주세요. 빨리요. 가까운 곳에 있던 안내 데스크 직원이 전화를 들었지만 그녀의 손이 떨려 번호를 누르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저는 다시 회장님께 집중했습니다. 응급처치의 첫 단계인 심폐소생술, CPR을 시작하기로 했습니다. 두 손을 포갠 뒤 회장님의 가슴 주머니에 정확히 놓았습니다. 하나, 둘, 셋. 저는 소리 내어 숫자를 세며 강하게 눌렀습니다. 갓 압박은 회장님의 심장이 다시 뛰기를 바라는 작은 희망이었습니다. 아침의 차가운 공기에도 불구하고 제 이마에는 땀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의 소음은 사라진 듯했고 제 머릿속엔 심박수를 맞추며 압박을 가하는 감각뿐이었습니다. 압박은 충분히 강해야 심장에 자극을 줄 수 있지만 갈비뼈를 다치게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했습니다. 이 미묘한 균형은 긴박한 순간에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직원들이 점차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모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봤지만 아무도 가까이 다가오지는 못했습니다. 몇몇은 당황하며 속삭였고 몇몇은 휴대폰을 들어 상황을 기록하려는 듯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저기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안내 데스크 직원에게 외쳤습니다. 외부 경비팀에 연락해서 구급차가 오면 곧바로 이리로 오게 하세요. 빨리요. 그녀는 깜짝 놀라며 서둘러 움직였고 저는 다시 회장님에게 집중했습니다. 가슴 압박은 제 온 힘을 쏟아붓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회장님의 심장은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려 했지만 이를 억누르며 속으로 기도했습니다.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회장님. 제발 버텨주세요.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멀리서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가 구급차가 왔다. 라고 외쳤고 저는 가슴 한구석에서 희망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시 후 구급대원이 장비를 들고 급히 현장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들은 곧바로 회장님의 상태를 확인하고 AED, 자동심장 충격기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뒤로 물러서서 그들에게 군가를 내주었지만 제 눈은 여전히 회장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 구급대원이 다른 대원에게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전기 충격 준비해. 빨리. AED 기기가 규칙적인 신호음을 내며 준비를 알렸습니다. 구급대원은 전극 패드를 회장님의 가슴에 부착하고 충격 버튼을 눌렀습니다. 첫 번째 충격 갑니다.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울렸고 회장님의 몸이 약간 들썩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다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땀이 범벅이 된 채 숨을 헐떡이며 서 있었습니다.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고 마음속으로는 모든 것이 잘되게 기도했습니다.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 구급대원이 말하자 그제야 제 가슴속에 있던 불덩이가 조금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잘하셨습니다. 또 다른 구급대원이 제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그들은 신속히 회장님은 들것에 옮긴 뒤 구급차로 이동했습니다. 저는 구급차가 병원으로 출발하는 것을 보며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사이렌 소리는 여전히 귀에 울렸고 제 마음은 여전히 복잡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다는 안도감이 들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정말 충분했을까? 라는 의문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구급차가 떠난 뒤에도 노비의 긴장감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여전히 삼삼오오 모여 수군댔고 몇몇은 조심스럽게 저에게 달아왔습니다. 성준 씨, 괜찮으세요? 아까 구급차를 부르려던 안내 데스크 직원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존경과 걱정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힘겹게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괜찮습니다. 당신도 잘하셨어요.
구급차를 빨리 불러주셔서 정말 다행입니다. 그녀는 안심한 듯 보였지만 여전히 손은 약간 떨리고 있었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제 이름이 자주 언급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의 눈빛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그들의 시선 속에서 저는 오늘 하루가 단순히 평범한 근무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병원 앞에 도착한 순간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니 쌀쌀한 바람이 옷깃을 파고들었고 흐린 하늘이 마음속 불안감을 더 짙게 만들었습니다. 서울중앙병원의 커다란 흰색 건물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그 깨끗함은 저희 복잡한 감정과는 대조적이었습니다. 한동안 병원 입구 앞에 서서 스스로를 진정시킨 후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병원 안은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였습니다. 저는 접수 데스크로 다가가 침착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김섬준입니다. 강지호 회장님의 가족을 만나러 왔습니다. 접수 직원이 제 말을 듣고 미소를 지으며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VIP 병실 6층으로 가시면 됩니다. 왼쪽 엘리베이터를 이용하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6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있었지만 제 머릿속은 온통 그날 아침의 긴박한 순간으로 가득했습니다. 병실로 향하는 복도를 걸으며 긴장과 초조함이 점점 더 커졌습니다. VIP 병실 앞에 도착하자 간호사가 조용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방 안은 넓고 밝았으며 병실이라기보다는 호텔의 스위트룸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방 한쪽에 우아한 한복을 입은 중년 여성이 일어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바로 강지호 회장님의 어머니 강미자 여사였습니다. 당신이 김섬준 씨죠? 그녀가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의 상태가 괜찮으신지 걱정됩니다. 우리 아들은 위기를 넘겼어요. 그건 전적으로 당신 덕분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는 감사를 담은 따뜻한 빛이 어렸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제 손을 잡았습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우리 가족은 정말 큰일이 날 뻔했어요. 아들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그녀는 저를 병실 안쪽으로 안내했습니다. 침대 위에는 강지호 회장님이 상체를 약간 세운 채 누워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평소보다 창백했지만 여전히 강렬한 리더십이 담긴 눈빛은 그대로였습니다. 김섬준 씨죠? 그가 부드럽지만 약간 쉰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회장님. 제가 걱정이 많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침에 당신이 아니었다면 난 여기 없었을 겁니다. 당신이 나를 구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저는 겸손하게 말했지만 그의 감사의 말은 제 마음 깊은 곳에 울림을 주었습니다. 겸손하지 마세요. 그는 천천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생명을 구한다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나는 당신에게 평생 갚을 빚이 생겼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강지호 회장, 그 모든 직원들이 존경하지만 동시에 두려워하는 인물이 저 같은 평범한 경비원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건강을 회복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회복하시어 회사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며 진심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는 미소를 지으며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회사에 더 많아야 합니다. 나는 당신의 이름을 절대 잊지 않을 겁니다. 김섬준 씨. 그 순간 제 가슴속에 묵직하게 자리 잡았던 불안감과 긴장감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말은 제게 큰 위로와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병실을 떠나기 전 강미자 여사는 몸까지 저를 배웅하며 다시 한번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섬준 씨,
우리 가족은 당신에게 깊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깊이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회장님께서 회복하셔서 다시 건강하게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병원 문을 나서는 순간 회색 구름 사이로 희미하게 빛이 새어 나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그 빛이 제 마음을 비춰주는 듯했습니다. 택시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내 삶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지도 몰라. 회사에서의 긴박했던 사건이 있은 지 일주일 후 강지호 회장님의 비서로부터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상대방의 목소리는 예에 바르면서도 절박함을 숨기지 못했습니다. 회장님 가족께서 감사의 뜻을 전하고 싶어 저녁 식사 자리에 초대하고 싶습니다. 처음엔 망설였습니다. 어쨌든 저는 단순한 경비원일 뿐이고 상류층의 화려한 세계에 발을 들이는 것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며칠 후 강미자 여사님께서 직접 쓴 손편지가 도착했습니다. 그녀의 손글씨는 정교했으며 글고 하나하나에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편지를 읽고 나니 이것이 단순한 초대가 아니라 그 가족이 제게 보내는 깊은 존중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저는 초대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택시를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강남은 화려한 저택들이 줄지어 있는 곳으로 유명했습니다. 택시가 화려한 철제 문 앞에 멈추자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문 안쪽으로는 넓은 정원이 펼쳐져 있었고 잘 가꿔진 소나무들과 활짝 핀 꽃들이 마치 그림처럼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택시에서 내리며 저는 셔츠를 정리하고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문 안쪽에서 관리인이 나와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저를 돌이 깔린 길로 안내하며 저택으로 향했습니다. 저택은 현대적인 디자인을 갖추고 있었지만 청록색 기와와 정교한 목조 기둥에서 전품적인 아름다움도 느껴졌습니다. 현관으로 들어서자 눈앞에 펼쳐진 풍경에 압도당했습니다. 반짝이는 샹들리에, 매끄러운 대리석 바닥, 그리고 벽에 걸린 대형 유화 작품까지 모든 것이 고급스러움을 드러냈습니다. 저는 마음을 가다듬으려 노력했지만 낯설고 어색한 감정을 완전히 지우기는 어려웠습니다. 저 멀리 창가 근처에 강지호 회장님이 의자에 앉아 계셨습니다. 지난번에 뵈었을 때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지만 여전히 약간의 피로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를 보자 그는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행동은 제가 예상하지 못한 것이었고 한낱 경비원인 저를 이렇게 대하는 것에 놀랐습니다. 김성준 씨,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따뜻하고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앉으세요. 부담 갖지 마시고요. 저는 그의 권유에 따라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려 했지만 긴장을 완전히 감추기는 어려웠습니다. 강 회장님은 사건 이후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간 순간부터 회복 과정까지 그는 제게 감사의 마음을 반복해서 전했습니다. 당신은 나뿐만 아니라 이 가족 전체를 구했습니다. 그는 눈빛을 반짝이며 말했습니다. 당신에게 평생 갚아야 할 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강 회장님의 가족들과 함께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습니다. 강미자 여사님은 품격 있는 여성으로 부드러운 미소와 함께 강한 존재감을 풍겼습니다. 식사 내내 그녀는 제 생활과 가족 이야기에 대해 끊임없이 물으며 관심을 보였습니다. 식사 후 강 여사님은 차를 함께 하자며 저를 거실로 안내했습니다. 거실은 밝고 넓으며 화이트 톤의 소파와 큰 창문을 통해 보이는 정원이 어우러져 따뜻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여사님은 제 맞은편 소파에 앉아 차 한 잔을 들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깊은 생각이 담겨 있었습니다. 김성준 씨, 그녀가 부드럽지만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디선가 당신을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기분을 지울 수가 없네요. 어린 시절에 대해 이야기해 줄 수 있나요?
그녀의 질문에 놀랐지만 진심 어린 눈빛이 거절할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예, 여사님. 저는 부산에 있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기억이 많지는 않습니다. 강미자 여사님은 저를 바라보며 그녀의 눈에는 감정을 담은 깊은 빛이 어렸습니다. 저는 잠시 숨을 깊이 들이마신 뒤 거의 말하지 않았던 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부산에 있는 민안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제 어린 시절을 집이라고 부를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죠. 제가 천천히 말문을 열었습니다. 제 기억 속에 가장 선명한 것은 제가 심하게 열이 났던 어느 날 밤입니다. 그날 밤, 저는 이대로 죽는 게 아닐까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한 젊은 여성이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밤새 저를 돌봐주며 간호해 주셨고 결국 저는 위기를 넘길 수 있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춘 저는 먼 곳을 바라보며 어렴풋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오래 계시지 않았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떠나셨죠. 그분의 얼굴이나 이름은 잘 기억나지 않지만 떠나시면서 저에게 작은 손수건을 남겨주셨습니다. 손수건 한쪽에는 미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손수건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제 말을 듣던 강미자 여사님은 갑자기 손으로 입을 가리며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녀는 저를 바라보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 손수건, 혹시 흰색이고 한쪽에 작은 꽃무늬가 있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저는 물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사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점점 더 확신에 차 보였고 그녀는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성준 씨, 당신이 바로 그 아이군요. 내가 돌봐줬던 아이. 저는 그녀를 바라보며 깜짝 놀랐습니다. 여사님께서 그날 밤 저를 간호해 주신 분이셨나요? 여사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그때 저는 아직 젊었고 민안 고아원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던 때였어요. 그날 밤 당신은 고열로 시달리며 혼수 상태처럼 보였죠. 고아원의 다른 직원들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당황했지만 저는 그냥 당신 곁에 있어야 한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밤새 당신을 간호했죠. 저와 여사님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밀려들었습니다. 감동과 감사가 뒤섞인 감정이었습니다. 여사님께서 저를 살려주셨군요. 저는 목이 메인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사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아마 살아남지 못했을 겁니다. 강미자 여사님은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성준 씨, 당신은 제가 간호를 했던 첫 번째 아이였고 당신이 열이 내린 후 보여줬던 미소는 제게 너무 큰 감동을 주었어요. 그것은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운 순간이었답니다. 하지만 제가 서울로 돌아가야 했기에 그 후로는 당신의 소식을 알 수 없었어요. 그게 항상 제 마음에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진심이 담긴 말을 들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울컥했습니다. 저는 항상 궁금했습니다. 저를 도와주셨던 그분이 저를 기억하실까 하고요. 오늘 여사님을 만나면서 제 삶에서 잃어버린 조각 하나를 다시 찾은 기분입니다. 이 기적 같은 재회는 과거와 현재를 연결해 주었고 저희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잃어버린 무언가를 되찾은 듯했습니다. 저희는 조용히 앉아 눈물을 흘렸지만 그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성준 씨, 강미자 여사님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가족의 일원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우리는 이런 특별한 인연으로 이어져 있으니까요. 저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이전에는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과 행복감을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강미자 여사님과의 특별한 재회를 계기로 저는 강 가문의 저택을 자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경비원이 아니라 가족처럼 가까운 존재로 받아들여졌습니다. 매번 방문할 때마다 정원 일을 돕거나 집안 직원들과 담소를 나누곤 했습니다. 특히 30년 넘게 강 가문을 섬겨온 박 관리인과의 대화는 늘 흥미로웠습니다. 어느 날 오후 장미 화단에 물을 주던 중 박 관리인이 다가왔습니다. 그는 손에 차를 든 쟁반을 들고 있었습니다. 섬준 씨, 그가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제는 당신이 강 가족에게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집안의 진실 중 하나를 말해야 할 때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그의 뜻밖의 말에 놀랐지만 겉으로는 침착하게 물었습니다. 박 선생님,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건가요? 박 관리인은 근처 벤치에 앉으며 차를 따랐습니다. 그는 저에게 찻잔을 건네며 조용히 물었습니다. 섬준 씨는 고강 회장님, 그러니까 지호 회장님의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이유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습니다? 차 사고로 돌아가셨다고 알고 있습니다. 저는 대답했습니다. 그게 아니었나요? 박 관리인은 깊은 한숨을 쉬며 멀리 어딘가를 응시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죠.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박 관리인에 따르면 고강 회장님은 뛰어난 사업가이자 가정을 중요시했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말년에 그는 회사 내부에서 벌어진 배신과 맞닥뜨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고강 회장님께서는 일부 경영진들이 회삿돈을 횡령하고 장부를 조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셨습니다. 박 관리인은 낮은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그분은 그 문제를 바로잡으려 했지만 행동에 나서기도 전에 사고를 당하신 겁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물었습니다. 사고라니요? 설마 그게? 박 관리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차 사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차량을 손상시켰습니다. 하지만 명확한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사건은 그냥 교통사고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왜 강지호 회장님이 늘 고독해 보였는지 조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박 관리인은 이어서 회장님이 아버지의 죽음에 대해 오랫동안 홀로 진실을 추적해왔다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지호 회장님은 아버지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갖고 있었기에 진실을 밝히기 위해 애쓰셨습니다. 박 관리인은 말했습니다. 하지만 회사를 운영하며 진실에 달아갈수록 내부의 압박과 방해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 홀로 싸우고 계신 거죠. 그렇다면 회장님은 범인이 누군지 아시나요? 저는 물었습니다. 박 관리인은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습니다. 확실한 이름은 아직 모르십니다. 하지만 내부 인사들 중 누군가가 관련되어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그 사실 때문에 회장님은 아무도 쉽게 믿지 못하고 항상 혼자 외롭게 계셨던 겁니다. 그 순간 강지호 회장님과 나눴던 대화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는 항상 침착하고 점잖은 태도를 유지했지만 때로 그의 눈에서 깊은 피로와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 진실과 관련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고 저는 그에게 더욱 동정심과 연민을 느꼈습니다. 박 선생님,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회장님은 도와드릴 수 있다면 무엇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가족은 제게 너무 많은 것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제가 은혜를 갚을 방법이 있다면 꼭 돕고 싶습니다. 박 관리인은 제 말을 듣고 잠시 저를 바라보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희미한 희망이 비쳤습니다. 섬준 씨, 당신은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어쩌면 당신의 등장은 단순한 우연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강지호 회장님은 점차 저를 깊이 신뢰하게 되셨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대화로 시작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매일 밤 근무가 끝난 후 긴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그의 사무실이나 저택의 서재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며 과거의 기억과 이루지 못한 꿈에 대해 솔직히 이야기하는 사이가 되었습니다. 성준 씨, 어릴 적에는 항상 아버지를 존경하며 그분처럼 되고 싶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너무나 다르더군요. 그는 한 번은 깊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아버지를 향한 그리움과 자신의 현재에 대한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쩌면 지금의 회장님이야말로 고간 회장님께서 원하시던 모습일지도 모릅니다. 그분처럼 진실을 추구하고 어려움 속에서도 중심을 잡고 계시잖아요. 제가 조용히 대답하자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말 그럴까요? 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지만 그 미소 뒤에는 여전히 의구심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회장님은 중대한 결심을 한 듯 제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성준 씨, 내가 진실을 드러낸다면 이 회사와 내 가족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진실은 아프고 어려운 길일 수 있지만 그것만이 아버님의 뜻을 이어가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진실을 밝히는 과정에서 가족과 회사가 회장님은 더 깊이 이해할 기회가 될 겁니다. 그날 이후 강지호 회장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죽음과 관련된 진실을 폭로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우선 가족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가족 회의가 열리던 날, 회장님은 집안 서재에 가족들을 모았습니다. 강미자 여사님과 다른 가족들이 앉아 있는 가운데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이유는 우리 가족과 회사의 과거에 대해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가족들은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궁금한 표정으로 기다렸습니다. 회장님은 고강 회장님의 죽음과 관련된 비밀, 그리고 내부에 배신이 있었던 사실을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단순한 사고로 돌아가신 것이 아닙니다. 내부에 누군가가 아버지를 해치려 했고 그로 인해 이런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저는 그 진실을 찾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습니다. 말을 마친 후 방 안은 잠시 점막에 휩싸였습니다. 강미자 여사님은 눈물을 머금고 말했습니다. 지호야, 내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알겠구나. 이제부터는 우리가 함께 이 무거운 짐을 나누자. 며칠 뒤 강지호 회장님은 내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회사의 주요 임원들이 모두 참석한 자리에서 그는 단호한 태도로 모든 사실을 밝혔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의 역사에는 명예로운 순간도 많았지만 그 이면에 숨겨진 어두운 진실도 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에 얽힌 배신과 음모를 더 이상 덮어둘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진실을 드러내고 회사를 바로잡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의 폭로는 회사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일부 임원들은 반발했지만 많은 직원들은 그의 용기를 지지했습니다. 결국 관련된 인물들은 모두 책임을 지고 회사를 떠났으며 강 회장님은 회사의 투명성과 윤리를 회복하기 위한 대대적인 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진실을 밝혀낸 후 강지호 회장님은 이전보다 훨씬 더 평온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저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성준 씨, 당신이 아니었다면 나는 여전히 진실을 외면하며 살았을지도 모릅니다. 고맙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단순한 동료가 아니라 진정한 친구입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제가 이곳에 온 것도 어쩌면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회장님의 용기가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의 얼굴에 번진 미소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그는 진실을 받아들이고 과거의 아픔에서 벗어나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강 회장님의 댁으로 향하던 길에 저는 잠시 기부를 전환하고자 근처 공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하늘이 맑고 상쾌한 바람이 불어오던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벤치 옆을 지나가던 순간 익숙한 목소리가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성준 씨. 맞죠? 뒤를 돌아보니 믿기 힘든 얼굴이 눈앞에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어린 시절 미난 고아원에서 함께 자랐던 친구 이수아였습니다. 우리는 고아원을 떠난 뒤로 연락이 끊긴 상태였고 이렇게 서울 한복판에서 그녀를 다시 만날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수아야? 정말 너야?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물었습니다. 그래, 성준아. 정말 오랜만이야. 그녀는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 뒤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공원 벤치에 앉아 그동안의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고아원을 떠난 후의 삶에 대해 말하기 시작하자 분위기가 점점 어두워졌습니다. 수아는 고아원을 떠난 후 한 부유한 가정에 입양되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따뜻한 가정을 찾았다고 믿었지만 그녀의 새 아버지였던 박석호라는 사람은 겉으로는 존경받는 인물이었지만 실제로는 잔혹한 가해자였습니다. 처음에는 다정한 아버지처럼 보였어.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나를 학대하기 시작했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었고 믿어줄 사람도 없었어.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박석호의 이름을 언급하며 그가 강한 그룹과 깊은 관계가 있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사람은 강한 그룹과 연결된 중요한 인물 중 하나였어. 그래서 나는 더더욱 이 모든 걸 말할 용기가 없었어. 내가 말한다고 누가 믿어줄까? 그녀의 이야기는 제 머릿속을 뒤흔들었습니다. 박석호라는 이름은 저도 들어본 적이 있었고 그가 강한 그룹의 초기 멤버 중 한 명이라는 사실은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과거가 이렇게 어두운 비밀로 가득 차 있다는 건 상상조차 못했습니다. 충격을 받은 저는 이 사실을 강 회장님에게 전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분명히 어려운 결정이었지만 이 문제를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강 회장님은 만나 사무실에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수아에게 들은 이야기를 전하자 회장님의 그 전이 어두워졌습니다. 박석호라니 믿기 어렵군. 그는 우리 그룹 초기부터 함께해 온 인물인데. 저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회장님, 이 이야기는 수아가 거짓으로 꾸며낸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분명히 큰 고통을 겪었고 이 사실을 알리는데 엄청난 용기가 필요했을 겁니다. 회장님은 깊은 생각에 잠긴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결단력 있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좋아요. 우리가 조사해 봅시다. 이런 일이 사실이라면 박석호 같은 사람은 강한 그룹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회장님과 저는 함께 박석호와 관련된 과거 기록과 그의 관계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아의 지문뿐만 아니라 그의 과거 행적에서 이상한 점들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박석호가 단순히 그룹의 초기 멤버일 뿐 아니라 회사 또를 횡령하고 권력을 남용해 온 흔적들을 찾아냈습니다. 더 나아가 그는 정치계와도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자신의 범죄를 은폐해온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그러나 가장 충격적인 사실은 강 회장님의 아버지, 고강 회장님이 생전에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회사의 안정을 위해 이 문제를 공개하지 못한 채 고통을 감내해야 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야 아버지가 왜 그렇게 힘들어하셨는지 이해가 되는군요. 회장님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모든 걸 알고 계셨지만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떠나셔야 했던 이유를요. 강 회장님은 이 진실을 외면하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회사 내부 회의를 소집하고 박석호와 그의 공범자들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며 그들이 저지른 악행을 모두 밝히기로 했습니다. 강한 그룹은 이런 범죄를 묵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과거의 잘못을 바로잡고
앞으로는 정의로운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회장님의 단호한 목소리는 회의실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 폭로는 그룹 내부와 외부 모두에 큰 충격을 주었고 박석호와 그의 동료들은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강한 그룹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내부의 부패가 정리되었고 회장님은 더욱 강력한 리더로 자리 잡았습니다. 수아 역시 자신의 아픔을 인정받고 회복의 길을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수아가 저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성준아, 너 덕분에 이제야 나는 자유로워질 수 있을 것 같다. 정말 고마워. 저는 그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아야, 내가 용기를 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 이제부터는 행복해질 일만 남았을 거야. 모든 진실이 밝혀지고 과거의 잘못된 일들이 바로잡힌 후 강지호 회장님은 자신이 해야 할 마지막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는 강한 그룹의 투명성과 미래를 위해 자신이 물러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과거의 짐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도, 그리고 회사가 새로운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도 말이죠. 그는 전 직원과 주주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열린 기자회견에서 단호하게 선언했습니다. 강한 그룹은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한 걸음 물러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제 뒤를 이을 새로운 리더가 강한 그룹을 더 투명하고 강력한 조직으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의 뒤를 이은 사람은 강 회장님의 오랜 친구이자 믿을 수 있는 파트너였습니다. 그는 젊고 혁신적인 사고를 가진 인물로 강한 그룹의 미래를 책임질 적임자로 평가받았습니다. 이 발표는 직원들과 주주들 사이에서 큰 지지를 받았습니다. 강 회장님의 결정을 보며 나 또한 나의 미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강한 그룹에서 단순히 경비원이 아니라 그들과 어려운 시간을 함께 극복한 동료로서 큰 경험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나 자신만의 길을 찾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습니다. 결국 나는 경비원으로서의 직업을 내려놓고 오래전부터 꿈꿔왔던 작은 카페를 이태원에 열기로 결심했습니다. 카페는 작고 아늑한 공간으로 나무 테이블과 따뜻한 조명으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나는 이곳에서 사람들이 커피 한 잔을 즐기며 평온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회사를 떠났지만 강 회장님과 그의 가족과의 인연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강미자 여사님은 자주 제 카페를 방문하셨고 직접 만드신 홈메이드 디저트를 가져오시곤 했습니다. 성준 씨, 이건 제가 어릴 때 배운 레시피로 만든 거예요. 여사님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손님들에게 한번 내보세요. 어쩌면 카페의 인기 메뉴가 될지도 모르잖아요. 강지호 회장님도 종종 이른 아침 카페를 찾아오셨습니다. 그는 창가 자리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마시며 책을 읽곤 했습니다. 여기 오면 마음이 참 편안해져요. 그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이곳은 마치 모든 복잡한 일들을 잊게 해주는 공간 같네요. 그리고 이수아 역시 자주 카페를 방문했습니다. 그녀는 과거의 아픔에서 점차 회복되었고 이제는 디자이너로서의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카페에 올 때마다 그녀는 항상 노트북과 스케치북을 가져와 디자인 작업에 몰두하곤 했습니다. 내 카페에서 익숙한 얼굴들을 볼 때마다 나는 알 수 없는 행복감에 휩싸이곤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두운 비밀과 상처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각자의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이태원의 석양이 붉게 물들던 저녁, 나는 카페 앞 의자에 앉아 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 감사와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는 슬픈 이별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평온함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새로운 시작으로 이어졌습니다. 내 이야기와 강 가문의 여정은 아무리 과거가 어두웠더라도 진실을 마주하고 용기를 낸다면 더 나은 미래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모두 스스로의 평온과 행복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